2번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실험 1, 2 다 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말하기 전에 그러면 실험 1, 2에 대한 결과 및 정리를 하기 전에 전 시간에 배운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대뇌가 인식을 했을 때 대뇌가 인식을 하게 되면 의식적 반응이라고 했었고, 대뇌가 인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반사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의식적 반응의 경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자극을 했을 때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을 통해서 감각신경으로 가고, 이 감각신경이 대뇌를 거쳐 척수로 안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가로를 칠게요. 그리고 이 척수가 운동신경을 자극하여 결국엔 이 운동신경이 반응기에 가서 반응을 한다고 했었고, 그러면 여기 무조건 반사의 경로는 어떻게 됐었죠? 네, 맞아요.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 여기 척수의 연수, 중간넥 또 된다고 했었고, 반응기, 반응.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인식하는 게 여기는 대뇌를 인식했었고, 여기는 인식 안 하고 척수를 중추로 잡았다는 것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실험 1, 2에 대한 결과 및 정리를 모두 뭔가 토익 후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희성이가 빨간 신호등을 켜주었는데 대뇌가 중추신경계인지 말초신경계인지 헷갈려요 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근데 옆에서 얘기를 듣고 혜성이의 질문을 듣고 진아가 번쩍 들어주었는데, 중추신경계는 자극을 받아주는 곳이고 말초신경계는 말을 전달하는 신경계라고 외워서 대뇌는 중추신경에 속한다고 잘 말을 해줬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이콜은 지금 마이콜도 빨간색 신호등을 켜주었는데 어떤 학습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학습하는데 활동지가 어렵다고요? 자, 그럼 우리 통역사가 꾸민 기흥이가 우리 마이콜과 함께 협력을 해서 한번 도와주도록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둘이 협력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우리 지연이네 모듬은 초록색 신호등을 켜고 다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다 했으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빨간 신호등을 켠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도우미가 되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다들 다 했나요? 네, 다 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실험 1에 대한
결과 및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고무망치로 무릎뼈 바로 아래를 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에 대한 답을 해줄 사람 있나요? 네, 좋습니다. 수연이가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저절로 올라간다고 말을 잘 해줬어요. 그럼 두 번째, 고무망치로 무릎뼈 바로 아래를 쳤을 때 다리에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경고를 여기 보기 용어를 사용해서 순서대로 정리해보라고 했는데 누가 한번 해볼까요? 네, 병원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는데 자, 병원이가 고무망치로 치는 자극을 써볼게요. 고무망치로 치는 자극을 감각기관에 받아들이면 이 자극은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전달되게 된다고 말을 해줬고 이 척수에서 운동 명령을 내리면 운동신경에서 자극이 가는데 이때는 여기와 같이 대뇌로 도달하기 전에 척수에서 운동신경으로 바로 간다고 잘 병원이가 얘기를 해줬고 그런 다음에 이 운동신경이 이 반응기 다리 근육에 자극을 주어 반응을 한다고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근데 이거랑 달리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있나요? 윤주가 여기 이 단계별로는 병원이가 잘 쓴 것 같은데 대뇌에 대한 얘기가 빠진 것 같아요. 윤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반응에서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대뇌에 자극이 전달이 된다고가 빠진 것 같다고 잘 얘기를 해줬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무조건 반사는 여기 대뇌가 관여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긴 건 맞지만 대뇌도 자극은 나중에 전달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라고 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대뇌를 인식하지 않고 바로 척수로 가서 반응을 하는 건 맞지만 그 뒤에 이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맞았다는 그 느낌을 어쨌든 간에 대뇌에 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자극이 대뇌로 온다는 점 알면 좋겠죠. 자, 그러면 실험 2에 대한 결과 및 정리에 대해 아까 구글 패들리로 올렸죠. 한번 봅시다. 띡. 자, 눈으로 보고 잡았을 때, 소리를 보고 듣고 잡았을 때 1회, 2회, 3회 평균값. 여러분들이 쓴 것 중에 하나 그냥 선생님이 보고 적을게요. 이렇게 썼군요. 20.3, 19, 18.7, 평균값 19.3, 38, 36.5, 35, 36.5. 자, 여기 보시다시피 평균값의 차이가 있나요? 네,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까닭은 왜 이런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얘기해볼 친구 있나요? 네, 윤경이. 윤경이가 이 평균값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눈으로 보고 잡았을 때랑 소리를 듣고 잡았을 때의 반응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에 차이가 난다고 잘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떨어지는 자를 눈으로 보고 잡았을 때랑 소리를 듣고 잡았을 때의 반응 경로에 대해 각각 토의해서 정리를 해보는 과정에서 혹시 이거에 대해 한번 얘기해볼 친구 있나요? 네, 예림이가 번쩍 손을 들어줬는데 한번 예림이가 얘기한 거에 대해 같이 경청하면서 들어봅시다. 자, 예림이는 눈으로 보고 잡았을 때의 경우는 자극을 받았어.
눈으로 와서 시각신경이 오고 대뇌 갔다가 척수 갔다가 운동신경으로 자극이 가고 손으로 마지막으로 와서 이 반응을 이렇게 잡는다. 자를 잡는다는 반응을 말을 잘 해줬고, 소리 같은 경우에도 자극, 여긴 눈이니까 소리는 귀라고 잘 얘기를 해줬고, 청각신경 귀니까 여긴 똑같고 여긴 귀겠죠. 그리고 반응을 한다고 잘 얘기를 해줬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실험 2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는 실험 1에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토의하면서 발표를 해볼 친구 있나요? 네, 연우가 손을 들어줬는데, 연우는 실험 2의 반응은 걔네가 중추인 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척수가 중추인 실험 1보다 반응 경로가 길다고 잘 얘기를 해줬네요. 여기 보면은 실험 2에서는 대뇌를 거쳤기 때문에 좀 더 많죠. 자극 가야 되는 경로가. 하지만 실험 1에서는 대뇌 거치지 않고 바로 척수로 가기 때문에 이 의식적인 반응보다 무조건 반사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연우가 잘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자, 이번에 나아가기 시간을 가져볼 건데, 나아가기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토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시작을 안 됐어요. 나도 안 됐어. 응? 끝났어? 끝났나? 아니. 죄송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끼리 토의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여기 한번 1조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우리 성겸이가 가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자, 가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자 급히 손을 뗀다에 대한 반응을 뭐라고 했나요?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무조건 가에 대한 경로는 어떻게 했나요? 네, 좋아요. 선생님 잘하셨네. 여기가 촉수, 여기가 대뇌, 무조건 반사. 그래서 경로를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누른다에 대해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네, 훈이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전에 우리 성현이는 왜
무조건 반사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 손의 피부에서 받아들인 뜨거운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척수로 전달이 되고 이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기 전에 척수가 내린 명령이 운동신경을 통해서 손이 근육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라고 잘 얘기를 해줬네요. 자, 훈이는 그러면 왜 나를 의식적인 방향을 했을까? 오, 좋아요. 손의 피부나 똑같이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를 여기는 대뇌를 전달한다고 얘기를 했고, 대뇌가 상황 판단을 한 후에 운동신경이 자극을 받고 이에 따라 반응기가 자극을 받아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했어요. 자, 다의 경우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희성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는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이유 또한 똑같이 훈이랑 같은 얘기로 잘 얘기를 해줬어요. 나의 경우에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진아도 똑같이 의식적 반응. 그 이유도 똑같이 훈이랑 똑같이 대뇌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운동신경을 자극을 통해서 반응기가 자극을 받고 이 반응기로 인해서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이다 라고 잘 얘기를 해 주었네요. 선생님이 이 경로를 학생들이 한 걸 보니까 좀 다양해가지고 조금 이게 대뇌를 꼭 고쳐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각 기관마다 사실 이 대뇌를 지나간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바로 이렇게 대뇌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감각 기관에서 척수로 갔다가 다시 대뇌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학생들이 그 경로를 자세하게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척수로 갔다가 대뇌를 거쳐서 다시 척수로 갔다가 반응기로 가는 나의 경로를 알 수 있고, 다의 경우에는 이거는 대뇌로 갔다가 척수로 갔다가 반응기로 가는 경로를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냥 척수를 거치지 않고 대뇌로 가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처럼 똑같은 의식적 반응이라고 하지만 자극에 따라 반응 경로, 반응 속도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활동지를 나눠줬죠. 그 뒤에 자기평가 활동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분이야?